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제보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사기꾼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사기 피해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그리고 라라라님이 지금 이제 테더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부분 이제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고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시황 차트, 그리고 이제 리플 달러 차트, 리플 BT 차트 보고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일단 이 4시간 봉 차트인데 비트맥스 이은님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먼저 이제 돌파됐다. 저는 이제 추세선에 약간 이제 걸쳐 있는 상태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추세를 돌파해서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 이 삼각 수렴 중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RSI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꼭지점까지 수렴하기 전에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요. 이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70%, 하락할 확률 30%이 정도 이제 확률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받고,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제 라라라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트위터 의견을 주셨는데, 크립토 매니악 101, 지난번에 그때 이제 같이 봤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냐면, 지금 이제 지난 24시간 동안 이 많은 양의 테더가 발행이 돼서 다양한 거래소로 이제 분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이렇게 이제 조직된 어떤 펌핑이 시작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 아니면 둘 다 펌핑이 되든 이런 펌핑이 시작될 수 있겠다, 이제 의견을 줬고, 트위터에 이제 올렸고요. 이제 테더 발행된 양은 4천만 달러, 뭐 1,500만 달러,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보시면 1,000만 달러, 3천만 달러, 이렇게 이제 테더 발행이 계속해서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0만 달러면 한 120억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되니까 120억, 이것도 이제 거의 1,000만 달러 되니까 120억, 한 500억, 그리고 아까 이제 거의 3,400만 달러면 한 400억 정도, 그리고 1,500만 달러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테더라든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거래소로 이제 분배가 됐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있었고, 일단 지금 이제 차트 모습도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알트 시총, 그리고 전체 시총 차트도 수렴이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마지막 떨궈주고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그러면 주봉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주봉 마감은 우선 지금 이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이 OMA, 이 차트에 나오는 이제 20주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20주 이평선 위에 안착한 상태에서 주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해밀리 가족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평선 5개 동시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 지표 클릭하시고 이 지표에서 OMA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거 같아요. 이 인랜더라는 분이 만든 이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0주 이평선은 이제 각도를 약간 꺾여있던, 아래로 이제 꺾여있던 각도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장대 양봉으로 돌려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는 2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가 그린 이 추세선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비트 스탬프 차트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 추세선에 약간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총 차트, 그리고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을 이미 돌파해서 안착한 상태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도
방향성은 이제 위로 같이 이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122평선, 121이평선 밑에서 이렇게 저항받고 쉬고 있는 이 모습이 올해 이제 4월달 장대 양봉 만든 이후에 이 361평선 이렇게 저항받고 한 달가량 쉬었다가 돌파했던 이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파해서 넘어갔던 이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이제 이 21평선 올라오면서 조만간에 이제 방향성이 결정돼서 움직일 거다. 근데 아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발행 부분도 있고 알트 시총 차트는 이미 돌아서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방향성은 위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잠깐 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제 4시간 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을 이제 그렸고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추세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아래 추세선 따라서 지지받고 있는,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이은님이 그린 건 이제 이렇게 또 삼각수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기 나름인데 일단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위로 돌파가 되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지지선 따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비트맥스 롱 물량이 많다, 지금 이제 뭐 테더 발행 이런 거를 개인들도 이제 분명히 볼 거란 말이죠. 볼 거고, 야 그럼 이제 위로 갈 거니까 롱 물량 한번 배팅 해보자 라고 하면, 그런 이제 개인들이 많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난 이제 갭자리 8,700달러 지금 좀 더 이제 옆으로 올라와 주면서 이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이 10월 28일 이 추세선으로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추세선으로 그려도 충분히 이제 8,7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 라고 하면 한 8,700달러까지 빠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700달러 추세선까지 한번 깊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돌려세워서 넘어가는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향은 이제 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일시적으로는 한번 떨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시총 차트 현재 이제 2,370억 달러 위치를 하고 있고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시총 차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선 6월 27일부터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 비트코인과는 달리 완전히 돌파되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 추세 흐름 자체를 바꿔준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돌린 상태에서 방향성을 보이기 전에, 큰 방향성을 보이기 전에 수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들이 이 장기 이평선들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그 보시면 이 361 이평선 밑에 있는 120일과 이 200일 이평선들이 각도를 지금 꺾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수렴하면서 기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61 이평선은 아직 꺾이지 않았지만 362평선은요, 이 4시간 봉에서 120과 이 200이평선이 이제 돌려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면 수렴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방향성을 이제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트가 아니죠. 이제 시총 차트 이렇게 봤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보면, 알트 시총이 이제 718억 달러인데, 알트 시총 제가 이제 11월 4일, 꼭지점이 이제 11월 4일이어서, 그 전에 이제 알트 시총도 방향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봤던 그 전체 시총보다는 알트 시총이 좀 더 이제 그림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시간 봉에서 362 이평선 각도도 일단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돌려세운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도 위로 갈 거긴 한데 알트 시총 자체가 좀 더 그림 자체가 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은 알트가 주도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도미넌스가 다시 이제 쫙 빠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업비트 차트 보면, 업비트 쭉 보면요, 종목들 보면 일단 도미넌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뭐 20%에서 많게는 뭐 50%까지 펌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 이 알트 시총 차트에서도 전체적인 이런 추세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흐름 자체는 상승으로 이미 진행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알트 시총 꼭지점에 닿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건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떨구고 갈 수는 있습니다. 리플 차트 예전 2017년도 그림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그 약간 심리 약한 개미들 한번 떨궈서 손절 또는 심리 약한 개미가 아니라 이제 레버리지 많이 쓰는, 특히 이제 알트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는, 비트코인도 레버리지 상품 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굉장히 좀 높게 책정해서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거기서 또 알트코인을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율을 뭐 5배 이게 아니라 뭐 10배 또는 뭐 20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알트코인에서 뭐 5% 아니면 10% 이 정도 하락만 줘도 아마 이제 마진 거래 청산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런 물량들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시키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올라갈 거다. 2017년도 리플 차트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현재 이제 69.7인데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제공해주는 이 도미넌스 검정색 이 실선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52일 이평선이 120일 데드크로스 만들어줬고, 지금 이제 21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이제 51 이평선과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해요.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데, 골든 크로스 나면서 이제 이평선들, 이 세 개의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을 20과 50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꺾인 상태에서 21 이평선과 51 이평선이 꺾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격을 좁혀줬다라고 보고, 여기서 재차 이제 떨어져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대형 알트코인이 움직여야지 이 도미넌스도 다시 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2017년도 3월 달에도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이때를 보면요, 뭐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 만들었다가 21이평선이 또 51이평선 골든크로스 한번 만듭니다. 만들면서 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물론 이제 이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떨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해서 쭉 빠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알트 추세 돌린 상태에서, 알트 시총 추세 돌린 상태에서 수렴 마무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도미넌스도 이번에 이렇게 이와 같이 크게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리플 관련된 의견들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세력들의 XRP 보유량 및 매매 형태, 리치리스트 스테이츠라는 사이트는 XRP 보유 현황을 지갑별로 분류하고 지갑의 개수 및 그 지갑의 입출금 현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XRP 10억 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지갑수는 7개이고 그 지갑별 입출금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XRP 1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수는 1441개이며 이는 전체 에스크로된 500억 개 제외 유통 물량의 88%인 44억 개에 해당합니다. 1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1441개 표본 중에 14.5%인 210개를 샘플로 하여 입출금 형태 및 보유기간의 통계를 내어 보았습니다. 거래소 지갑은 샘플에서 제외를 시켰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조사를 하게 된 목적은 100만 개 이상의 보유자라면 이 시장에서는 큰 손들이라고 이제 판단했고 그들의 매매 형태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 사이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리플님이 올려주신 이 XRP 관련된 리치 리스트가 나와 있는 이 사이트가 이 레저 익스포저드 리치 스테이츠 이 사이트고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XRP 말고 비트코인 및 다른 뭐 이더리움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리치 리스트가 있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은 잠깐만 없는 것 같네요. 이더리움 없는 것 같고, 대시, 뭐 도지, 비트코인 골드, 레드코인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이 사이트는 이제 btinfochart.com 여기에 이 리치리스트 이 목록에 가시면 또 이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통계를 내 주셨어요. 한번 이제 볼게요. 나머지도 첫 번째로 입출금 형태, 입금만 68.6%, 144개가 입금만 했고, 다음에 이제 입출금을 같이 동시에 한 지갑은 31.4%, 66개가 입출금을 동시에 했다. 특징이 뭐냐면 70%에 가까운 지갑이 입금만 하고 출금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1년 내에 몇백만 개씩을 신규 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보유 물량의 5% 미만의 출금은 단순 입금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별 분류를 해보면 2년 이상 보유한 지갑이 38.6%로 81개,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한 게 6.2%로 13개, 6개월 이상 보유한 게 16.2%로 34개, 3개월 내 입출금 10회 미만이 58개, 27.6%, 3개월 내 입출금 10회 이상이 11.4%로 24개다. 참고로 3개월 내 입금만 한 것은 4개 항목에 이제 산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특징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갑에서 잦은 입출금을 하는 것은 거래소를 통한 매매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비율은 11.4%임. 61%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입금만 하고 출금은 없었다. 2년 이상의 장기 보유 지갑이 38.6%인데 2018년 초 리플 불장에도 출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고래들, 큰 금액을 갖고 있는 이런 고래들이 펌핑이 나왔던 2017년 말, 그때도 출금을 해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 이제 이들이 보고 있는 그 리플의 XRP 이제 목표 가격은 훨씬 더 높다라고도 또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이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는 이제 이 지갑을 열어서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결론, 전체 지갑 개수가 183만 4,937개 중에 XRP를 100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 수는 1,441개이며 이는 0.078%에 해당하는 지갑 수가 전체 유통 물량의 88%인 44억 개를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이제 100만 개 이상 XRP 이상 지갑의 68.6%는 입금만 하고 출금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2년 이상 장기 보유 비율은 38.6%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결론을 이렇게 잘 내주셔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차트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 XRP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고래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 부분을 이제 통해서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은 매도할, 뭐 4,000원대도 매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지금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XRP 보유 수량만 늘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 적어도 전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 우리야 뭐 이렇게 일정 부분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300원대, 1000원 미만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고래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제 여유로운 어떤 현금 그런 자금 관리만 돼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맞다라고 봐요. 리플님이 좋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롤로노아 조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 리플 2017년도 3, 4월 채널 중반까지의 상승은 그 당시 리플 550억개 에스크로락 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저런 큰 상승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에스크로락 한다는 게 절대 개수로 따질 때는 소각 효과로 볼 수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올랐나 봐요. 올해는 왠지 기대가 안 되네요. 홀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방금 전에 제가 리플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 쭉 읽어봤는데요. 뭐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 이제 대중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사실 전체 물량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가격은 누가 결정하느냐? 가격은 결국에 그 고래들, 세력들이 결정을 한다. 세력들이 내가 가격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 이제 끌어올려지는 거지, 이거를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리플이 못 올라간다, 이렇게는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뭐 에스코로 락이 예전에는 그 락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갔다, 이것보다는 그때도 세력이 그 이제 호재를 터트리면서 그에 맞춰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리플 호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가격이 안 올라가냐, 결국 세력이 아직까지 올릴 타이밍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지미린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소외까지 상승 없을 시에 실망 매물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제가 이제 리플 차트를 아까 제가 오늘 본다라고 했는데 안 봤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리플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Q&A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스웨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스웨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인들이 지금 약간 만약에 레버리지를 써서 이 리플을 많이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스웰 때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한번 떨궈주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현걸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4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차트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떨구고, 여기서 이때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깊게 눌러준 다음에 급등해서 장기평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횡보하다가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연 걸리면 이제 이 2번을 이렇게 한 번으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떨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떨구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 이제 방향성 자체가 리플이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 자체는 위로 갈 건데, 위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 거래하는 이런, 또 아니면 심약한 이런 이 리플의 XRP에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를 통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려고 들어왔던 이런 단기 악성 뭐 매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제 흔드는,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흔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뭐 제가 이제 지미리님, 롤로노아조르님 의견 말씀드릴 때도 답변 드렸지만, 이렇게 가격을 흔드는 거는 결국에 이 가격 결정은 고래들, 세력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그들이 이제 원하는 가격까지 올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올릴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리플 달러 차트, 그래서 뭐 어제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리플 달러 차트도 거의 이제 시간은 거의 다 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121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21선이 돌파를 하고, 이 보시면 이 가격이 봉 마감은 계속해서 이 0.295 그리고 0.291 이 사이에서 봉 마감을 계속해서 시켜주면서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들이 계속 짧아지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렴을 하고 있고, 수렴 끝자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리플도 끝자락까지 왔고, 알트 시총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끝자락까지 왔다. 그러면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건데, 그 방향성을 보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고, 아까 이제 여기서 4시간 봉에서 이 올리기 전에, 이때 이제 보시면 올릴 때 이렇게 아래로 한번 떨고 올렸잖아요. 이런 모습이 짧게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뭐 오늘 중에라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떨구고 돌려세워서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시총 차트, 알트 시총, 그리고 지금 리플 차트도 투렴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리플 BTC 차트까지 같이 볼게요. 리플 BTC 차트, 지금 차트가 없어졌는데 XRP BTC 차트도 이제 어제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달라진 건 없지만, 잠깐 이제 그래도 위치 체크만 하고 다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3174 사토시에 있고 3300 사토시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는 이 3300 사토시를 넘어가야지 이제 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이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예전에 4,000사토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 고점 이 3,754토시까지 현재 200일 이평선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번에 이 3,754토시를 돌파한다 라고 하면 200일 이평선까지 같이 넘어가 주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360일 이평선도 많이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6,000 사토시에 있었는데 지금 내려와서 현재 이제 5,800 사토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Q&A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미리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같고, 다음으로 이제 짱제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짱제이님이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H채널2 유튜버가 있는데 H채널님과 관련이 있는지요? 네, 관련이 있고, 제 이제 후배가 지금 이제 경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 경제, HS님이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혹시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 그 게시판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HS님이 영상을 올리면 제가 이제 또 같이 이제 홍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김태우님이 단기 리플에 대한 큰 기대감은 왔더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채널 중반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김태우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저녁 영상이든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17년도 3월달 이 그림이 이제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차라리 이렇게 김태훈님처럼 만약에 내가 자금 관리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뭐 올해 이번 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차라리 뭐 올해 말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두고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심적으로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마늘빵 형님이 올려주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늘빵집 형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아시다시피 매탱이가 먹튀했고, 전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제부 기자님이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XRP 유동성하고 XRP 가격하고 같이 간다고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신 적이 있는데, 알기로는 땡땡님도 유동성과 가격은 확실하지 않다 하시고, 고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리플사와 XRP는 별개지만 당연히 XRP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히 올라야 하거늘, 이렇게까지 가격이 이러는 거 보면 진짜 XRP 유동성과 가격은 상관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아까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이제 제가 리플님이 써주신, 그리고 또 이제 롤로노아 조로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비선이움님도 비슷한 내용을 써주셨어요. 코인파는 정상적인 논리에 움직이지 않는 듯, 세력형님이 곧 논리요, 논리가 곧 세력이다.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양을 들고 있는 게 이제 고래들이고, 세력들이라고 보면 결국에 가격 결정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세력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레이트 탐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동성이나 기술력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시장은 세력이 XRP를 많이 들고 있다면 반드시 큰 상승을 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스웰이든 아니든 행사나 기간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냐면 뭐 이런 이벤트에 붙여서 가격은 이제 올릴 수 있는데, 결국에 가격 올리는 거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내가 어느 타이밍에 가격을 올릴 건지 그걸 결정하는 순간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이 유동성, 이 XRP 리플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사업에서 나중에 이 XRP가 실제로 뭐 엑스레피드 이제 우리가 ODL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ODL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인데, 또굴님이 굉장히 이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굴님이 여기다 이제 작성을 안 해주시고 일단 코인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글 내용이 좋아서
이 밑에 뭐 파워개미님, 스위트님도 또글님 이 글 내용 이제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댓글 보실 때 좋은 글들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이제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 뭐 메모장이든 아니면 따로 이제 정리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셔서 그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긴데 제가 이제 다 읽진 않을게요. 다 읽진 않고 여러분들 이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ODL 거래 대금에 따른 XRP 가격 상승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이 또글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선동하는 트위터들은 크게 이제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한다.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해당 가격을 드라이빙하는 세력이 아닌 이상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격 결정력은 세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차트를 보는 거는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반 정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오를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유동성은 유동성으로 명확하게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애석하게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글님 생각은 뭐냐면, 이 XRP가 지금 이 정도 생태계 갖춰진 이 정도 생태계를 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 정도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밑에 보면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엑스커런트나 엑스래피드 테스트도 많이 진행했고 새 단장을 한 ODL도 이제 그렇죠. 볼륨이나 유동성으로, 그리고 본인 기업들이 테스트로 효과를 보았다고 해도 금융기관들이요, 실사용에서의 효과를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거래소의 마켓 메이커의 물량, 그리고 현재 XRP 가격이 ODL을 사용해서 생기는 유동성을 현재 XRP 가격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ODL을 사용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자들 있잖아요. 그 유동성 공급해주는 유동성 그 공급자, 마켓 메이커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현재 가격 이 330원, 340원이 너무 낮아서 이제 돈을 전송할 때 이 가격으로는 부족하다. 유동성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정리를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이제 100만 개의 거래량을 만들어야 했지만 XRP가 만약에 10,000원이 된다면 10,000개 거래량만 발생시키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이제 전송시킨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너무 낮으면 그 금액을 전송시킬 때 그 호가창에 있는 그 마켓 메이커가 가격을 다 이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가격 상승 요인이 작용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변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에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트워크 효과 차트를 그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 이 금융기관들, 들어와 있는 금융기관들이 뭐 200개, 300개 이 정도밖에 안 될 때는 이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 수준이 됐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때는 저는 가격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써주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읽어보면 1번 ODL을 통한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ODL 볼륨이 증가하고, 2번 XRP의 가격이 동일할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 XRP의 볼륨이 늘어나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진다. 거래에 사용되는 XRP 이제 희소가치 발생. 그때는 4번 4번 XRP의 가격 상승을 통한 희소가치 극복, XRP 이제 거래량이 감소가 된다. 결국에는 XRP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ODL로 발생되는 유동성을 현재 XRP의 가격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내용을 이제 써 주셔서 읽어봤고요. 마지막 부분만 좀 더 이제 읽어볼게요. 충분히 ODL을 사용한 볼륨이 늘어나면 XRP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ODL 볼륨이 한참 늘어나야겠지만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글 내용이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좋은 내용 써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또글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노팡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유명 트레이더들이 리플에 등을 돌리고 있다네요. 트윗에 바보들아 안녕 그러면서 전략 매도했다는 내용도 모 방송에서 접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뭐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XRP에 리플에 이제 확신이 없는 분들은 팔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자금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스위티님이 이제 써주신 답변도 좋은 내용에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로 균형 있게 잘 구성했어요. 어느 한 코인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는 분산 투자해야 하니까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그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 물론 XRP의 비중이 높아요. 지난번 조사했을 때 해밀리도 XRP의 비중이 높으니 이장님께서 XRP에 중점을 두고 영상 올려주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계속 매수 매도가 있는 게 시장이니까 누군가는 전략 매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전략 매수를 계속 하겠죠. 저는 XRP가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가격의 리플 매도 계획은 결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고, 이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만약 스웰 때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획이 최소 전고점 또는 뭐 2만 사토시 2만 사토시가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확신과 자금 관리가 돼야 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지치고 어려울 때는 H채널 이장님과 해밀리 분들에게 위로 응원받으며 매도 계획에 따라 매도하면 성투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리플사가 계획한 사업들이 실패하면 저도 실패하겠지만 쏟아지는 리플사의 사업들을 보며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리플 뭐 호재라든가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과 또 이제 주요 은행들과 업무 계약을 맺으면서 또 이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일들을 본다라고 하면 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떤 다른 또 이 회사가 나타나서 지금 리플사가 하는 일을 대체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떠오르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박빌브님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CJ님이 댓글 다신 지극정성이란 말에 영화 영린의 대사가 생각나는군요. 유튜브 이제 영상을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드러나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제23장 기차치 곡장 이렇게 올려주셨고, 흑우였던 제가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요. 해밀리 분들 모두 수익 나시길 지극정성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그리고 또 리플도 좋게 보고 투자하고 있는 해밀리 가족분들 이제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한 마음으로 리플 생태계가 잘 성장해 나가고 또 이 XRP 가격이 올라가길 또 간절히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이제 시기가 문제이지 때가 딱 됐을 때는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으로 저는 이제 가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확신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